어느 날이었죠. 정말 갑자기 한국 증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테헤란에서 날아온 소식 딱 하나가 시장 전체를 그야말로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오늘 그날의 충격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7조 원. 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돈이죠? 이 거액이 단 하루 만에, 정말 딱 하루 만에 우리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간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공황 상태, 패닉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 지점이죠. 아니 도대체 누가, 왜, 그리고 뭘 알고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움직였을까요? 그 미스터리,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들이 던진 7조 원은요, 그냥 공포에 질려서 던진 게 아니었어요. 아주 정교한 정보에 기반한 계산된 전략적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실행 가능한 정보, 즉 액셔너블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그럴 것 같다 수준의 막연한 예측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한테 대피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건 이건 정말 뭔가 구체적인 위험을 감지했다는 확실한 신호거든요. 그리고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이들은 바로 이 정보를 보고 행동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들은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뒤늦게 판 게 아니라는 거죠. 위험이 현실이 되기 한 발 앞서서 먼저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선제적인 리스크 오프 전략을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테헤란 피격이라는 전쟁 리스크가 이 매도의 방아쇠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체 이유의 20%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뭐냐? 이미 한국 시장에 가지고 있던 펀더멘털 약화가 글로벌 자산 재분배 같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었다는 거죠. 전쟁은 그냥 핑계였을 수도 있어요. 이 전문가의 말이 상황을 딱 정리해주죠. 이렇게 정부에서 앞서가는 스마트 머니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걸 거슬러서 지금이 저점이다 하고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한 게임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모든 시장 반응의 근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가장 핵심, 바로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입니다.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협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리가 없죠. 대신 훨씬 더 교묘한 비대칭 교란 작전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면전 대신에 작은 도발을 계속 일으켜서 장기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면 봉쇄보다 시장에는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곧바로 유가에 반영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결과가 명확하죠?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가면 한국 경제는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만약에 120달러까지 간다? 그럼 무역 적자는 물론이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미 해군이 이미 홍해에서 분쟁의 발이 묶여 있잖아요.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까지 터져버리면 이건 말 그대로 양면 전쟁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 해결은 더 늦어지고 유가에 붙는 위험 부담, 즉 리스크 프리미엄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그 난리통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팔고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정반대로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네,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숫자를 기억해 보세요. 외국인들은 7조 원을 팔아치우면서 이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물량을 개인이 거의 다 받아냈습니다. 무려 6조 5천억 원 어치를요. 이건 외국인이 던진 폭탄을 거의 그대로 끌어안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들은 에이, 전쟁 금방 끝나겠지? 라는 딱 하나의 시나리오에 자기 돈을 전부 건 겁니다. 엄청난 베팅을 한 거죠. 이 둘의 차이가 여기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외국인은 정보에 기반해서 위험을 피했고요. 개인은 희망에 기반해서 위험을 향해 그냥 돌진한 셈이죠. 한쪽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지만 다른 한쪽은 전쟁이 조금만 길어져도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위험에 그냥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투자를 두고 신의 영역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사이에 갑자기 극적인 타결 소식이라도 나오면요, 주가가 순식간에 V자로 폭등할 수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맞춘다는 건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보고 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미친 변동성 장세를 헤쳐나갈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에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 그리고 둘째는 공포에 질려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락에 베팅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정말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좀 더 보수적인 자세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시켜 놓고 평소보다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여두는 거죠. 그리고 헤드라인 뉴스 하나하나에 막 흔들리지 말고 시장의 큰 흐름을 보면서 감정이 아니라 자신만의 투자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모든 투자는 이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의 선택 같아요. 외국인들처럼 정보를 바탕으로 공포를 잘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한 방을 노리는 단기적인 희망, 즉 탐욕에 베팅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